자, 시작해봅시다. 오늘 호르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호르몬은 뭔데요? 하는 내용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항상성, 체온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항상성 조절하는 데 필요한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호르몬 주성분 단백질. 과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단백질이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라는 내용을 소개할 때 그때 호르몬, 효소와 호르몬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르몬 주성분 뭐라고요? 단백질이에요. 이 호르몬은 어떤 특징들이 있겠습니까 하네요. 호르몬의 특징 첫 번째, 자, 요 한자가 뭐지? 중소 안내자가 됩니다. 안내자, 내부할 때 알겠습니까? 내 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내 분비가 있다는 건 뭐도 있을까요? 왜? 이건 바깥 외자가 됩니다. 외분비샘도 있는데요. 외분비라는 것은 특정 분비관이 필요한 곳에 분비관이 가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분비관이 가서 필요한 곳에 직접 그 필요한 물질들, 뭐 그게 효소가 됐다, 항체가 됐다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외분비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내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요. 그럼 별도의 분비관이 없으니까 혈액으로 직접 방출하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내분비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네요. 사람의 내분비샘은 첫 번째, 뇌하수체가 있겠습니다. 뇌하수체는 추가적으로 전엽과 후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에 갑상샘인데요. 갑상샘도 이제 갑상샘과 주갑상샘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가 있는데요. 이자는 외분비이며 동시에 내분비입니다. 이자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잖아요. 이자파를 따라서 십이장에 효소를 직접 던져줍니다. 그런 것은 외분비의 역할이고요. 이자에서 나온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은요. 혈액 따라 움직이면서 간에 가서 또는 근육에서 기작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자는 나중에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로 또 구분되겠습니다.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놈이 있어요. 콩팥 위에 부신. 콩팥을 한자어로 신장이라 하잖아요. 신. 그 위에 있는 부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식선, 정소, 난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대표적인 내분비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과 일하세요 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간에 가서 동작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별도의 분비관 없이 혈액으로 직접 분비, 내분비샘이라는 것은 분비관 없이 혈액으로 직접 분비되겠다는 특징을 보는데요. 결국엔 외분비는 분비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아무 데나 가서 동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관의 특이성이 있다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과 일하세요 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우리 몸을 떠돌다가 갑상샘에 도착하면 야 갑상샘 네 이래래 라고 시키는 거죠. 이해했어요? 기관의 특이성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 있다 되는 말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갑상샘을 일하세요 하는 호르몬은 갑상샘에 가서만 일합니다. 그러면 이자에서 나오는 알파세포, 요건 글루카곤이라는 놈이 나오는데요. 이 글루카곤은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알파세포에서 나온 글루카곤이 갑상샘 가서 일할까요? 그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관의 특이성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표적기관이 따로 있다. 세 번째, 호르몬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소량 필요해요. 문제는 이 소량조차도 모자라요. 그렇다면 결핍증. 그
소량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과다증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전입에서 생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생장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지? 임신을 예? 커요. 생장인데? 아 생장이구나. 키가 안 커요. 예, 키가 안 크고 왜소증 되겠죠? 생기가 안 들어. 생식이 안 돼요. 만약에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 키가 커져요. 거인병 또는 말단 비대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쌤 잘하는데 쌤 키가 이제 뭐 중3 이후로 뭐 1cm 자랐을까 하는데 거인증. 근데 만약에 생장호르몬이 지금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말단이 비대해집니다. 턱이 더 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랬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앓은 그런 병에 앓은 사람이 평환 알아요? 몰라요? 더 옛날 사람 얘기하면 좀 모를 거고. 그래서 하관이 턱이 이렇게 더 발달한다든지 그렇게 즉 우리가 이제 균형 맞게 자란 게 아니라 이는 작은데 턱만 더 발달되는 이런 형식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과다증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번째, 이 호르몬은 종 특이성은 없다 됩니다. 내가 상처가 났어. 이 뭐 팔에 근육이 찢어졌어. 그래서 소의 근육을 부신다. 이 내 근육 될까요? 아니요. 이거 당연히 면역 거부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 몸에 인슐린이 부족해. 당뇨예요. 그런 게. 그래서 소나 돼지고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자에서 인슐린 추출해서 내 몸에 주사하면 내가 만든 인슐린과 같은 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 특이성이 없다. 얘는 항원으로 동작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게 이 호르몬 되겠습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생리장을 조절한다 했잖아요. 호르몬과 신경에 대한 비교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죠. 화학신호예요. 반면 신경은 기본적으로 전기신호예요. 그래서 신경은 좀 더 빠르고 그럼 호르몬은 어때? 상대적으로 느리죠. 이랬어요? 대신 호르몬은 좀 범위가 넓어요. 호르몬이 동작하는 기관의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좀 더 지속적이죠. 이랬어요? 반면 신경은 빠르기는 한데 지속적이지 못해요. 이랬어요? 그리고 특정 부에, 좁은 부위에 동작하겠습니다. 결국엔 신경은 특정한 사람을 야, 네 이래라고 직접 다이렉트 전화해 주는 거라면 호르몬은 방을 붙이는 거죠. 뭐 하냐? 너무 밝아. 선배님 빛나요. 선배님이 같은데. 아니 됐어 뭐. 이러면 되나? 에이 됐어 나도. 야 어차피 네 이쪽 봐. 뭐 이걸로 보고 그래 그래. 얘가 봤어요. 왜 절 때려요? 나중에 네가 저 한 대 더 때려. 네. 자, 그래서 호르몬은 방 대작으로 붙여놓는 거죠. 모든 사람이 좀 오랫동안 보게. 이랬어요? 반면 신경은 특정 사람한테 전화해서 네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는 신경과 호르몬의 기작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갑상생이 뭐예요? 목의 갑상선이라고 따로 기관이 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의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장 호르몬인데요. 말 그대로 근육을 자라게, 뼈를 자라게 하는 그런 놈들이겠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사람 몸이 자란 뒤에 생장 호르몬은 뭐 피부 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뭐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뭐를 자극한다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대부분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샘아 일하세요 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거치를 자극하는 호르몬, 부신거치 자극 호르몬 이랬어요. 생식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젖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 모두 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하는데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이름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뇨작용은 오줌으로 물이 나가는 작용을 얘기합니다. 항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막았죠. 오줌으로 물이 나가는 걸 뭐하자? 막아주는 그런 호르몬을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옥시토신, 장수축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나오겠습니다. 이자에서 알파 세포하고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가 좀 다른데요.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라 불러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킵니다. 글리코젠이 분해돼서 포도당 분해되면 혈액 속의 혈당은 올라가게 만듭니까? 내려가게 만듭니까? 올라가게. 그렇지. 그래서 얘는 혈당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놈은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 줍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킵니다. 그럼 혈당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인슐린 그래서 혈당을 감소시켜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혈당을 증가시키는 그 기작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혈당을 증가시키는 거는 글루카곤도 있고요. 부신의 속질에서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요즘에는 이제 아드레날린 대신에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름으로 교체했습니다. 어차피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부신의 거치에서는 당질코르티코이드 나온대요. 다들 혈당을 올리는 놈들이에요. 근데 혈당을 낮추는 놈은요, 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고혈당이 될 때 혈당을 낮춰야 되는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와. 혈액에 당이 많아. 그래서 오줌으로 당이 나가. 뭐지? 고혈압. 당뇨. 당뇨 할 때 뇨자가 뭐야? 오줌 뇨자가 되는 거예요. 당은 말 그대로 당분이에요. 혈액 속에 당이 많다 보니까 오줌으로 당이 나가. 이랬어? 뭐 물론 일정 당뇨, 이종 당뇨 이런 것들이 구분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랬습니까?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티록신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세포 호흡을 활발하게 해서 열 생산을 높이는, 다시 말하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기작을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부신을 보면 부신의 안쪽을 우리는 속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부신의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드레날린 뭐로 부른다고? 에피네프린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교재에 다 있을게요. 반면 부신의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 나오겠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을 올려라. 특히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몸의 지방을 분해시키는데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관여하고요. 무질 코르티코이드는 오줌으로 나갈 무질을 땡기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1쪽에 각 호르몬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소개되고요. 이 호르몬들이 많아요 또는 적어요에 대해서 결핍증 또는 과다증에 대한 내용들이 역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호르몬 어차피 좀 많이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많이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색상에서는 당연하게도 성호르몬 나오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보충 자료 정리 한 번 더 꼭 읽어주십시오. 옥시토신이 남자한테도 있어요? 예, 있어요. 우와.